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속보부터 좀 체크를 하죠. 밤사이 소식. 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김만배 씨가 이제 이 사건 키맨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 의혹에 예.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어제 밤늦게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 혐의가요. 유동규, 그러니까 그 성남시 쪽에 700억 원 주기로 약속하고 또 5억 원은 이미 줬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쪽에도 50억 원 보냈다라고 해서 뇌물 공여 혐의가 있고요.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짠 덕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 손해보게 했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 또 55억 원 횡령 혐의까지 이제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주요 근거가 앞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던 그 녹취록이었는데요. 그렇죠. 녹취록의 신빙성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궁금증이 더 남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권영철 대기자가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호수 검찰총장 관련한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밤사이에 그것도 좀 짚어주세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라는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차관하다가 예. 이제 지난해 9월에 퇴임을 했고 올해 6월에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공백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있었는데 법무법인 화연에 들어갔는데 법무법인 화연이 성남시하고 계약을 맺고 성남시 소송을 이제 많이 좀 담당을 한 거예요. 성남시는 한 10년간 502건의 지금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소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맡아가지고 예. 지난해 12월 24일에 그거 이제 뭐 수임료도 1,308만 원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수사를 뭐 김만배도 있고 있지만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 압수수색이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20여일째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에 있었던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제 국감장에서도 나왔던 그 얘기인 야당 거죠. 측의 이제 얘기인 거고 그래서 특검에 대한 주장이 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 자, 그 소식이 하나 있고 또 서초동 소식 또 있죠. 판결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정직 2개월이라고 이렇게 징계를 했을 때 윤 총장 측에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법원에 소송 냈던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제 법원이 윤 총장 쪽에 손을 들어줘서 직무 복귀가 바로 됐었는데 본안 소송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징계가 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그 윤 총장 측에서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 작성을 지시한 거 그리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한 게 징계 사유다.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법원 판결, 검찰, 법원 이쪽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고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죠. 앙금이 남았다. 민주당 얘기죠. 예, 경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캠프 해단식이 어제 있었거든요. 여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동안 이제 칩거를 했었는데 간만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라면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경선 때 있었던 섭섭한 마음을 또 숨기지 않았어요. 예.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맺힌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뒤끝 같긴 한데 이렇게만 들어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을 겨냥해갖고 거의 일배 수준으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YTN인가요? 방송 인터뷰 나가서 한 거죠? 예. 근데 일배로 비유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라고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방금 그 말로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나아가서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무효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법원에 가처분 소송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이후 그 이낙연 그 사이에 화학적 결합이 아직 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네, 어제 별도로 일정을 딱 이제 뭐 회동 일정을 잡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행사에서 마주친 건데요. 아, 끝나고 나서 이제 이동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한테 짧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왜 그 이재명 후보가 정식으로 요청한 금연담은 아니고 그건 아직 아닙니다. 행사에서 마주친 거예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초에 국정감사에 임할 거고요. 그 뒤에 경기도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또 본격적으로 선대위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회동 일정도 그 이제 후쯤으로 잡힐 것 같고요. 그 선대위에는 지금 이해찬 전 대표 합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을 그만두면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아니다. 네라고 안 간다 입장을 밝혔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야당 상황은 어떤가요, 김준일 대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센 발언이 좀 많이 화제와 논란이 됐는데 그 제주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야, 민주당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을 좀 건드려서 좀 약간 의아하다라는 거고 당연히 우리 당은 이럴 바엔 망하는 게 낫다. 예. 당 해체 발언 뭐 이렇게 어제 소개가 뭐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른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뭐 홍준표 의원은 그 좋아하는 단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 버르장머리라는 네, 단어. 맞아요. 네. 그 단어를 이제 또 썼고 오늘 이제 1대1 토론이 있는데 가만 뭐 이제 강하게 문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좀 우호적인 원희룡 후보도 이거는 실언이자 당원을 모욕하는 거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왜 이거를 당 해체로 돌리는지 개연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좀 센 발언이 나왔냐 보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정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체 그리고 홍준표나 다른 후보는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가상 대결해 보면은 이를테면은 이재명, 윤석열은 이재명이 이기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는데 이재명, 홍준표는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뭐 이런 결과도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막 혼자 하더라고요. 좀 네. 양자 대결 현재예요. 결과들은. 그러니까 뭐 예. 어떻게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상대 후보의 공세 때문에 내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토론에서 지금 하도 나만 공격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요거는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주 선대위 출범식 임명장 수여식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죠.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굉장히 셌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만 들려드렸는데 제스처를 보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다 발끈하고선 일어선 건데 김관일 기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어떤 역사의 죄인이고 쇄신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도 뭐 보수든 진보든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발언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어제 이제 지지자들 만나서 좀 윤 총장이 흥분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안에는 그 당이 지지율 3%였을 때도 당을 지켰던 당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으로 이제 당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갖고 이렇게 뭐 당을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격앙된 말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당원들한테 어떤 상처가 어제 좀 됐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뭐 원희룡 후보 네, 예. 윤석열 후보와는 뭐 깐부고 뭐 동맹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네네. 원희룡 후보까지도 어떤 비판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아주 집중 포화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토론회에서. 아마 당분간 요 공세는 또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논란이 되고 나자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수사 못할 거면은 검찰 때려쳐라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때려쳐란 소리냐? 수사 잘하란 소리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거 얘기한 거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오늘 요 얘기는 2부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월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 세 번째로 가죠. 마지막 거리두기 마지막 거리두기. 예.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 발표되죠.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오늘 발표되는 게요. 다다음 주 이렇게 2주간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가 될 거라고 정부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같은 4단계 지역에서 지금 접종 완료자 이제 투명 인간이라고들 하는데 이 사람들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예. 이게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8명 시간도 뭐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뭐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방안도 이제 뉴스에 좀 나왔었는데 요거는 아직 이견이 있어갖고 좀 더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뭐 좀 더 이제 많이 사람을 넣을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거론되는 걸 저희가 예. 쭉 소개해드린 거라서 확정안은 오전에 보셔야 돼요. 예, 이건 거론되는 걸 쭉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김준일 대표.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몇 명한테 퍼뜨리느냐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한 몇 달 만에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다행히 1.2까지 올랐었거든요. 다행입니다. 1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거고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은 10월 말에 이제 2차 접종까지 완전 완료한 사람이 70%를 넘어요. 그러면은 이제 항체 생성이 2주 걸리잖아요. 네. 그럼 7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부터는 이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반격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70%가 언제쯤 된다고요? 10월 말이요. 10월 말 이번 달 예, 말. 그러니까 지금 이 2주를 연장을 하면은 예. 거리두기가 그게 10월 10월 말쯤 31일까지예요. 되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70% 완료하는데 예. 바로 이제 하기는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위드 시행이 코로나로 된다. 간다. 여기에다가 예. 그 70%라는 게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접종이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접종률이. 요새는요, 여러분, 뭐 자녀 백신 클릭해서 이럴 거 없이 그냥 병원 가시면 바로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빨라지고 있어서 70%를 기준으로 2주거든요. 그래서 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시점이 뭐 11월 그 뭐 9일이 됐다가 7일, 8일로 빨라졌다. 이게 지금 더 빨라질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면 그 사이에 간격들이 좁아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잖아요. 어제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질병청 이제 이 브리핑 중에 2차 접종자가 85%를 넘어서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네. 그 당국자가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예. 추가로 또 설명이 있었어요. 또 브리핑이 나왔어요. 예, 그게 그 설명이 좀 잘못됐다. 그 85%는 지금 델타 감염을 반영하지 않은 이전 자료를 잘못 브리핑했다고 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못 브리핑한 게 더 커지고 나중에는 네. 기자들만 알아듣도록 보충 브리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마스크는 안 벗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예, 지금은 벗을 상황이 아니야. 아무리 그냥 위드 꿀게요. 코로나 가도 계속 껴야 됩니다. 얼굴 추운데 얼굴도 되고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예. 방한 겸사겸사. 예. 그렇게 위로하면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